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제 형부, 처제가 전화 와가지고, 형부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요? 이렇게 물어봐서, 글쎄, 그 좀 막연한데 그랬더니, 언니는 이제 나름대로 그게 결혼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생활력은 없었고, 형부가. 이제 국문과 나와가지고 뭐 시를 쓰고 뭐 소설 쓰고 뭐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직업적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뭐 베스트셀러를 뭐 이렇게 한번 쓴다든지 이렇게 뭐 해서 하면 뭐 또 시도 마찬가지고 시 등단해서 뭐 활동해서 그러면은 조금 이제 도움이 될지 몰라도 지금처럼 그거를 내가 이제 좋아하니까 한다는 개념으로 하면은 더군다나 이 사주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다는 거는 현실 인지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과연 내가 이걸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아예 없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나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뭐 이혼하니 뭐하니 여러 가지 복잡했는데 이제는 이제 뭐 단념하고 언니가 이제 마음 잡고 내 도저히 이제 이 남편 믿고는 이 가정을 끌어나갈 수 없겠구나 해갖고 이제 자격증으로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몇 년이나 30대 했다고 하니까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그 정도니까 완전히 이제 하는 일에 뭐 베테랑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거는 이제 크게 뭐 의혹받지는 않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하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따로 나가 살고 있고 지금 언니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기가 좀 애처로 보인다는 거지 이제 동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형부니까 또 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니까 근데 이 남편이 나가서 뭐 이렇게 문란하게 막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것도 없대요. 그래서 이 고집불통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면은 이제 내가 이렇게 살 거니까 좀 미안하지만 내가 경제 능력은 없잖아. 당신이 고생하는데 내가 정말 면목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정말 시대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이거 완전히 이혼감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니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막 그렇게 지난 시간이 한 30년 정도 지나 보니까 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집착하지 않고 그냥 내 할 일을 하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제 언니는 이렇게 살고 계신데 처자가 왔을 때는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럼 언제 형부가 돌아올까요? 이제 그거는 언제라고 딱 못을 받기보다는 참 이제 이 사주를 보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또 한번 느끼면서 처제 되시는 분한테 내가 한번 이걸 시간이 되면 유튜브를 한번 보시라고 그랬어. 어제 말씀한 거니까 처제 씨 혹시 이거 보고 계시면 한번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한번 또 언니도 한번 좀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게 뭐 정말 이게 사주는 도망 못 가는구나 이렇게 알고 편하게 생각해야 돼.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구독을 눌러주시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사진은 특징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조선 카사노바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 카사노바 이탈리아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그 소설하고 시를 쓰면서 유럽 각지를 이렇게 방랑 우리 물론 이제 김사갓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 달라. 어쨌든 간에 전국을 방랑한 것처럼 유럽 전역을 방랑하면서 뭐 엽색 그다음에 뭐 어떤 모험 뭐 하여튼 특이한 상태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대체적으로 카사노바 하면 이제 이 바람꾼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이제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이 사주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사주가 이제 경자년, 정해월, 신유월, 임진시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런 사주의 특징이 이제 부부 생활하기가 힘들다는 경우는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이게 주인공이죠. 신금이.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나와 똑같은 금이 이렇게 있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해요. 이 간여지동이 되면은요, 일단 부부 인연은 약하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부부 인연이 약하다는 거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이렇게 오손도손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겁,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겁이 하나, 둘, 세 개인데 여기에 진유합, 또 이거 이 진토가 금으로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이렇게 되니까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무슨 얘기면 안 들어요. 그 중에서 또 이 신유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요, 3대 고집 중에서 가장 고집이 센 게 이 신유일주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싸웠겠어요. 중간에. 그 포기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티격태격 많이 싸웠겠냐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여기다 이제 직장을 나타내는 이 관이 너무 약하죠. 지금 평관인데, 평관 자체가 정관처럼 이렇게 뭐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시험 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천천히 이렇게 진급해서 뭐 끝까지 내가 평생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하고 직장 생활하는 게 이제 정관이라고 치면, 이 평관은 낙하산 타고 내린다고 보시면 돼. 어느 날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거.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평관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단계를 걸쳐서 딱 된 게 아니야. 뭐 대통령도 평관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청와대 발탁돼서 온 사람들 있죠. 다른, 물론 완전히 다른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스카웃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그게 다 편관 성격이에요. 편관. 정관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편관이니까 누가 이렇게 스카웃돼서 뭘 시켜야 되는데 국문과 나와가지고 이렇게 회사라든가 어디 특별한 쓸만한 저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아니면 여기서 뭐 시를 쓰고 소설을 써서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접시꽃 당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우리가 이제 소위 얘기한 줄이 있을 경우는 뭐 그렇게 해서 좀 스카웃 될 수도 있죠.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근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어찌 보면 이 본인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본인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야. 본인을 너무 잘 알으니까 아예 그 집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거니까 정말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와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내가 또 왜 이제 카사노바를 이렇게 들먹이냐면 이 사주가 이 바람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바람이 있다는 것은 수가 발달되어 있을 때 이 자체가 이게 수가 생명의 원천이잖아. 하나, 둘, 여기 이렇게 있죠. 엄청나게 강한 기운이죠. 이런 사주가 수가 이렇게 강하면 수가 강할 경우 그 다음에 이 도화가 있을 때 이성으로부터 어떤 매력을 느끼기 때문에 자꾸 이 여자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도화가 하나, 이게 두 개가 있잖아. 도화가. 본인도 이렇게 뭔가로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강하지만, 그러니까 연예인 기질이라는 거야, 연예인들은 어떻게, 내가 나를 피하라고 내가 드러내려고 노력해야지 이 관중들이 환호하고 이 관중들의 관심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운은 또 있다는 거예요. 도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무제 사주인 경우는 이 사주에서 뭐 재가 두 개 있다. 정제 하나, 편재. 그러면 이 사람은 여우도 있고 공도 있으니까 이 구조에서는 그런 경우는 가정생활을 참 재밌게 살겠다. 이렇게 한정 지을 수 있는데 무제라는 건 여자가 재가 없다는 게 아니라 수도 없다는, 수도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제라는 거는 아예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아예 없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걸 갈망하죠. 갈구한다는 거예요.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있는 거는 신경 안 쓰고 없는 걸 자꾸 갈구하죠. 그게 이제 불행의 시초예요. 그게. 아니, 내가 있는 걸 가지고 그거를 누리고 자는 게 편한데 있는 건 놔두고 없는 걸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무죄라는 거는 여자가 없는데 실제로 나는 어떻게 돼? 엄청나게 많은 여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 구조가. 거기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요 자리가 이 신금 입장에서 보면 12운성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이 땅에 뿌리를 내리는데 12단계로 나눠서 뿌리가 어떻게 강하게 혹은 뭐 아주 그 나름대로 위에 천간이 뭐가 하기야 좋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 등급을 나누는 게 12운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뭘로 되어 있냐면 목욕지로 되어 있어요. 목욕지라는 건 목욕을 바로 하고 나온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성에서 어떤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관능적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목욕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예, 이 카사노바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주에서. 요즘에는 사실 이런 게 참 드문 경우인데, 근데 하여튼 특이한 경우야. 이걸 사주를 궁금하다고 전화 오신 분도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 사주도 굉장히 특이하잖아. 그러니까 결혼 생활하기 힘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요, 사주에 재와 관이 있어야 돼. 재와 이 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재가 없죠. 무죄예요, 무죄 사주. 관은 요 하나 있는데 이게 상당히 약하게 돼 있어요. 이 불이 이 냉기가 굉장히 강하죠, 여기죠. 이것도 다 찬기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불이 이게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촛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풍전도가로 보이는 이 정화죠, 이 편관이 이게 약하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혼 생활에서 죄는 뭐냐면 책임을 나타내요. 책임. 그 다음에 이 관은 의무. 결혼 생활에서 책임과 의무가 없으면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해요?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참 잘 아시는 분이야. 이 사주를 보면. 자, 이런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살아가는 길은 이렇게 집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도 없고 무슨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거는 미안한데 그 당신이 들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질 않아.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그냥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 하는 일 없이 몸은 또 건강하게 어디선가에 잘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런데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나돌아 다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유추하는 거예요. 이 상관이 발달되어 있어요. 상관. 이거 상관이야. 이 상관은 이 일간도 모르게 일간의 의지와 관계없이 말이 툭툭툭툭 튀어나와 이렇게. 그렇게 처음 만나서 이렇게 상관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요, 우리가 놀래죠. 이 처음 만났는데 한 10여 얘기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사귄 친구보다 훨씬 더 나아. 그만큼 친화력도 있고 말을 잘해. 재밌게. 그 대신 거기에 일간의 의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뻥도 많이 섞일 수도 있어. 그렇게 약간 뻥을 많이 친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상관이라는 건 이렇게 말로 먹고 사는 직업으로 하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어디 가면 이제 집에서는 그걸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렇게 소설 쓰고 시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떤 낭만파죠. 집 걱정 안 하고 되게 이제 그런 남자들은 와이프가 직장을 다니든 다른 자영업을 하든 뭔가 경제적인 거는 책임져주고 그러니까 나가서 그냥 이런 사람 만나서 밤새는 것도 좋고 그냥 막걸리 먹고 계속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니까 어찌 보면 다른 짓은 안 하니까 그런 대로 그렇게 이제 봐줄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언변이 뛰어나기 때문에 아마 뭔가
본인이 살아가는데 돈은 실질적으로 못 번다 하더라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어진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어느 한 순간에는 마음에 어떤 미안함을 많이 느끼겠죠. 내가 가장으로서 가장 역할을 못하고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산다는 그 생각을 하면 본인이 어떻게 사람인데 그런 게 미안함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상태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방랑 기질이 있는 거죠. 보헤미안. 그러니까 뭐 본인을 만족스럽게 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물어봤던 거예요. 처제가 물어봤던 게 언제쯤 돌아올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저는 이제 요게 지금 63대원에서 이게 또 정제가 들어왔죠. 근데 여기 정제가 들어오면 이 신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제가 들어오면 아 이제 본 부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주인공의 이 신금은 뭘 원하냐면 이게 지금 예리한 칼인데 뭔가 아주 세밀한 걸 뭘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칼자루가 없어. 칼자루가 뭐냐면 을목이 와야 돼요. 이게 언제 왔냐면은 요때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올 때요 한 30년. 그러니까 이때는 좀 요때까지 좀 티격태격 싸울 때니까 이게 실제로 이 인목이 천간을 올라가면 갑이죠. 그럼 여기는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일간이 음일 때 꼭 필요한데 이게 목이 왔을 때 이게 양이 오면 정유가 왔기 때문에 잘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해석으로 개념을 보면 이건 이 신금이 예리한 칼, 예를 들어 수술칼, 메스다 그러면 그거를 집을 수 있는 그 손잡이가 있죠. 그게 누가 역할하는 이 을목이 역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간목이 오면 여기에 도움 안 돼요. 오히려 나한테 칼을 무디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다고. 왜냐면 이게 예리한 칼인데 이 엄청나게 큰 나무를 전지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봐요. 이 칼날이 무뎌지죠. 그러니까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좋은 운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려야 돼. 이때. 그러니까 뭐 지금 한 10년 남았죠. 뭐 지금까지 뭐 몇십 년 동안 뭐 참으셨는데 뭐 이때쯤 되면 아마 이제 모든 걸 다 잊고 머리는 다 이제 백발이 돼서 이제 부부가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건 이렇게 되면 한 3, 40년 만에 만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이 석양처럼 이 석양이 해가 질 때 둘이서 손잡고 이렇게 공원에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 있죠. 다정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쓸쓸해 보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사주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이 아주 기본적인 것 중에서 이 신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고집이라는 거는 간열지동이 되면 고집이 일단 강해요. 임자, 을묘. 자, 요런 거는 이 지장간에도 똑같이 금만 있고 요건 물만 수만 있고 요건 목만 있죠. 요건 천간에도 금, 지재. 이게 순수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긴 모습도 우리가 간열지동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기는 보면은 무병갑에서 잡기가 섞여 있어요. 이건 잡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수한 간열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거는 순수한 간열지동이다 보니까 굉장히 고집이 강해. 1위, 2위, 3위 이렇게 고집 순서가 1, 2, 3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일주가 간열지동인 경우는 부부연이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과 같은 오행이 많으면 고집이 대단하다. 고집이 대단. 일단 그 다음에 자 남녀도 여자도 마찬가지. 특히 남자인 경우는 수가 많을 때는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바람필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도화가 있을 때 내가 자꾸 어디 가서 나서고 싶고 또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옷을 이렇게 나가 있지만요 본인 나름대로 굉장히 아주 깔끔하게 입고 다니는 영국 신사처럼 이렇게. 그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그 집에서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거예요. 왜? 여기 보면은 이 한하고 조환경이 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변치 않는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성격도.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까. 지금 언제 30대에서 뭐 저거 됐다 보니까 그럼 한 30년 지났잖아. 그럼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들어와야 되나? 안 들어와. 한 번 마음 먹었던 게 변치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64세인데 한 50대 중반을 보일 거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내가 이 한하고 조한 게 이렇게 쫙 조화를 맞으면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바람기라는 건 물론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어떤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적인 욕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죠? 다 있죠. 그렇지만 그걸 나름대로 다 참고 또 다른 걸 승화시켜서 운동을 한다든지 기타를 친다든지 노래를 배운다든지 뭐 하여튼 자기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그 바람 필 수 있는 소지가 이렇게 몇 가지가 겹쳐버리면요. 그 여자 곁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런 경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도화, 그 다음에 수가 발달된 경우, 그 다음에 무죄인 경우. 이 무죄라는 건 내가 이 현실 인지 능력이 없는 정도, 그 다음에 무죄는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해석해야 돼. 여자가 수도 없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런 걸 내가 안 느끼려고 해도 주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여자들이. 그리고 여기 신금이니까 이 보석이잖아. 굉장히 사람이 어떻게 돼? 품격 있어 보이죠? 그리고 이게 잘난 사람들이야. 여기 또 정화까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간이 신금이나 모토나 이 정화가 있는 사람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상당히 미남이나 미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사람이 굉장히 멋져 보이는 거예요. 깔끔하고. 이런 분이 어디가 실수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게 없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멋있다. 정말 멋진 남자인데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제목을 치마폭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조선 카사노바라고 써놓은 이유가 어떻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써놔봤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름대로 정말 본인은 좀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건지 몰라도 물론 이 가정을 생각하면 점수로 지금 빵점이죠. 그렇지만 이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쯤 되면 아마 본인이 이것을 쓸 수 있는 거에서 손잡이가 들어왔을 때 아마 집에 들어오지 않으실까. 그러면 그때 아직은 요즘에는 100세까지 살으니까 73세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오면은 그때도 지금까지 변치 않고 살았지만 아마 그때도 뭔가 하면서 그렇게 막 큰 변화를 갖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쨌든 간에 이때쯤 되면 이제 이때쯤 되면 원망할 것도 없고 이미 그 지나간 세월을 다 이제는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모든 걸 어떻게 돼? 서로 용서하고 그 다음에 폭넓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에도 중간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손을 잡고 서로 이 공원을 거니면서 특히 성향쯤에 해질 때쯤 걸으면서 그 쓸쓸함, 외로움, 자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지나온 시간을 한번 회고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